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 그때 TV 토론을 비롯해서 이 세 번이나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조국 사태.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 국민이 정말 분노를 했죠. 분노를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고, 조국 사태라는 것이 자녀 입시 비리뿐이 아닙니다. 뭐 웅동학원, 사모펀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웅동학원, 조국 그 일가에서 한 웅동학원에서 교사를 돈 받고 채용하는 그런 것도 그때 드러났었고, 또 심지어 그 모친이, 조국 씨의 모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인데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때 웅동학원 가지고 뭐 대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그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그대로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의 소유입니다. 국민 속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2022년 대선 때 거기 한참 조국의 여러 가지 이 추문들, 비리 의혹들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었죠. 대선 때. 그때 이재명은 후보 토론을 비롯해서 세 번이나 조국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같은 이제 좌파 진영 안에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였으니까. 당시 이재명은 토론회에 나와서 조국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비판받은 근원 중 하나다.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불과 2022년입니다. 2022년인데 지금 3년이 정도 흐른 지금은 이미 그 사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됐죠. 그때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입니다. 나오기 전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황인데 이제 집권자가 돼서 사면권이 생겼다고 사면을 해준다고 지금 사실상 경우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마지막에 이재명이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원래 이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이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장이고 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데 그 사면심사 대상에 올리는 그 명단은 어차피 대통령실이 합니다. 대통령실에 해서 법무부 검찰국하고 같이 명단을 사면심사위원회로 주죠. 그러면 사면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칩니다. 그래서 이미 용산에서 조국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조국을 사면해 주기로 한 겁니다. 포함시켜서 심사만 하고 만약에 빼게 되면 더 큰 그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조국의 사면은 지금 99%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하나 1%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민심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어서 민심이 완전히 민심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조국을 사면해 준다는 게 오늘 모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는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면을 철회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사면을 밀어붙이는데 사면뿐이 아니라 복권까지 해준다는 보도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사면은 그냥 본인을 이 자녀 형기를 없애서 석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국은 지금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 박탈되어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을 시켜준다. 그게 이제 복권이죠. 과거에 드루킹 김경수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사면을 해줬고 그다음 복권은 같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못 나왔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또 복권을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에 저번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사면하고 복권이 분리가 되는데 조국 같은 경우에 사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복권까지 하는 걸로 그 사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또 조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조국은 부인 정경심 그리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준 최강욱 이렇게 세 명 다 이 8.15 특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일종의 패키지로 그 입시 비리를 저지른 이 사람들 셋을 패키지로 이렇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시 비리 때문에 그렇게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그때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여론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1인 체제로 계속 1극 체제로 좌파 정권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조국이 등장을 해서 이제 복권까지 되면은 다음 그 지방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조국당을 더 몸짓을 키우든지 친문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재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라이벌이 될 텐데 왜 그 사면 복권을 다 시켜줄까? 자, 그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은 가장 유력한 거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정경심, 최강욱까지 패키지로 했고 여기다 또 윤미향을 집어넣었죠. 윤미향.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부활을 막 돋군 것이 바로 조국하고 윤미향입니다. 그런데 조국하고 윤미향을 조국은 아직 형이 3분의 1밖에 그 감옥에 있지 않았고 윤미향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고 최강욱도 집행유예 기간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지금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다 풀어주고 조희연도 또 그 서울시 그 교감 조희연도 풀어줬고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이 사면 대상에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훈식이 사면 내다봐야 당한 송은석 이렇게 정찰투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은석은 그 본인이 그 국회에서 텔레그램으로 강훈식하고 이렇게 그 대화를 하면서 뭐 이모티콘, 웃음되는 이모티콘까지 보내면서 이 세 사람을 이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사면 대상에 넣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강훈식이 이게 다예요 하니까는 그렇습니다 하고 또 이모티콘 보내고 그 장소가 바로 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응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입법 폭주에 대응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을 지휘를 해야 되는 원내대표가 거기서 또 국민의힘을 없애버리겠다는 그 정권의 이 비서실장하고 그런 밀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거래를 하고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났죠. 들통이 나니까 송원석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면의 실무적인 일을 다 처리를 하니까는 그 자리에서는 그때 그 본인이 강훈식에게 보냈던 이 명단 그 세 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은 없는 걸로 하겠다. 내가 안 보낸 걸로 하겠다. 고 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완전히 그 패를 다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원해 하고 이제 패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과거에 전부 다 어떤 비리 혐의, 뇌물 이런 걸로 실형을 살거나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명단을 보내주니까 이 명단이 지금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뭐 수석 대변인조차도 이게 명단이 어디서 작성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명단을 받았으니까는 나중에 취소를 해도 뭐 그 무시를 해버린 거죠. 무시를 하고 이 사람들도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다봐야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세 사람은 패를 딱 보여주고 그때까지 이 강훈식은 그러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 그 명단을 줘. 그런 명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좌파에서 우리가 사면을 해주거나 복권을 해줄 사람 명단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는 거죠. 우리 자기 패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는 걸 봐서 이 사면 복권을 해주면은 본인들에게 불리해질 그런 그 중량급이 있으면 안 해줬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미 흘러간 정치인들이고 무슨 다시 정치할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인물이니까 그대로 그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고
자기들 편은 감춰놨다가 이재명이 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재명이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든 이렇게 봐줘야 될 사람들을 대거 지금 패를 다 깐 거죠. 지금 이제 패를 다 깐 겁니다. 그 전에 이 송원석으로부터 그 보수 진영의 패는 이미 받아놓고 그걸 취소한다고 했지만은 민망해서 이제 취소한다고 했지만은 그 취소를 하는 것도 사명권자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레다바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건데 여기다 윤미향을 집어넣었다는 게 좀 오늘 좀 늦게 이거 알려졌습니다. 윤미향이 들어갔다는 게. 이 윤미향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을 비롯해서 무려 8개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1심에서는 8개 중에서 하나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1,700만 원 횡령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 이것을 또 이 재판도 한 4년 가까이 끄는 바람에 이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를 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올 때까지 다 국회의원 그 4년을 거의 다 채우고 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을 사면을 한 겁니다. 왜 윤미향을 사면을 했을까? 일단 그때 그 윤미향이 2023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개 혐의 중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그때 판결이 이상하다는 말들을 다 했죠. 7개 혐의는 무죄가 되고 1개만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1,700만 원 횡령 사실을 1심 좀 이상한 판결을 한 1심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 1,700만 원 횡령에 대해서는. 아니 1,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다가 할머니들 도와준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여학생들도 이 작은 돈을 다 걷어서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700만 원을 횡령을 했으면 그 자체도 아주 큰 거죠. 워낙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할머니 그 보조금을 자기가 1,700만 원 횡령을 했으면은 큰 죄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이 나오니까는 마치 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이재명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5년 구형을 한 검찰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윤미향을 향해서 나도 의심을 해서 미안하다. 계속 이제 이 검찰의 수사만 믿고 자기가 이제 의심을 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엉터리였다. 미안하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윤미향도 자기도 이재명 본인도 검찰의 사건 조작에 의해서 고초를 겪고 있다. 이걸 지지층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윤미향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윤미향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이 8개 혐의 5개 그러니까 5년 구형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하나뿐이지 않느냐. 1,700만 원 횡령.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다른 혐의들도 많이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 징역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죠. 2심에서 그렇게 형량이 그렇게 확 높아졌는데도. 그런데 그 1심에 있을 때 검찰이 그 악마로 만들었다. 윤미향을. 그러니까 나도 검찰이 악마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동지 의식을 가지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그때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윤미향까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이게 다시 확인이 됐는데 이 사면이 있고 복권이 있는데 조국하고 윤미향은 법무부가 복권 권리를 복원하는 거죠. 복권까지 지금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죠. 이재명이 다 지침을 주고 거기 따라서
형식 절차만 갖춰주는 거죠. 지금 조국은 이렇게 되면은 복권이 되면은 지금은 피선거권이 없어져 있는데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피선거권을 갖게 되면은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기 대선 출마 자격까지 다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재명에게 굉장히 부담이죠. 좌파 진영에서 또 하나의 세력이 조국당이 현재도 있기는 있지만은 조국이 없는 조국당은 껍데기죠. 껍데기입니다. 어떤 뭐 정책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낸 적이 없고 거의 뭐 제대로 된 정책 같은 걸 낸 적이 없고 그냥 정치적 구호만 외치는 그런 정당이죠. 조국이 감옥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인데 이 조국이 다시 또 당 대표로 복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나가고 하면은 그 이재명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감수를 하고 사면 복권을 시켜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특별 사면 특사라고 그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잔형 집행 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윤미향 같은 경우는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면제하고 법률상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이 있는데 정치인의 경우에 잔형 집행 면제만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여서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복권까지 해주는데 그 전에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에 대해서 처음에 3년만 해주고 해서 그 다음에 총선에 나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복권을 초과를 해줘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3년만 해주고 복권 안 해주는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 두 정치인 출신에 대해서 사면 그리고 복권을 같이 했다. 그래서 출마 길까지 열어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기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국민들의 염장을 국민들에게 큰 국민들이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그때 속속 보도가 되고 하면서 논란이 됐던 그 두 사람을 지금 나란히 사면뿐이 아니고 복권해서 출마 길을 지금 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기고만장했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윤미향이 올해 이제 본인이 강북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려서 내가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리고 자기의 혐의, 자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인데 지금 좌파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라도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다 사건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하영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미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유용 혐의 여기를 반박을 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문의 글을 올려서 대법원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 없다. 이제 판이 깔린 거죠. 판이 깔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구절절 변명을 하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또 이제 특유의 이런 정말 부활을 지르는 그런 그 활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윤미향이 복권됐다고 사면 복권 된다고 이제 곧 되겠죠. 또 당분간 또 좌파 매체에서 이 윤미향 또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라디오도 출연시키고 할 텐데 또 얼마나 이 염장을 지르는 발언들을 쏟아낼지 벌써부터 참 걱정이 됩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죠. 조국 출소를 하면은 여기저기 좌파 매체에 가가지고 온통 이 좌파 논리로 또 내란 종식 이거 얼마나 좀 떠들겠습니까? 자,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